자, 이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전북대학교 철학관 김유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 예술 철학을 이제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름다우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음도 아름답고 또 육체도 아름답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강의를 좀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주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영광이게도 세 번의 강의를 좀 맡겨주셔서 한 6시간 동안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술을 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지 또 예술을 왜 공부해야만 하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하고 이제 11월 달에는 20세기 예술 특별히 이제 전반부의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후반부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가지 사조를 가지고서 한 100년 동안 이제 이 예술의 역사를 좀 훑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역사가 변했던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충격이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던 그 예술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획기적인 변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그 앞에 있었던 2,500년 더 올라가면 한 3만 년 전의 역사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폄하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현대에서는 미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현대 예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미를 이야기하면 뭐 쟤는 좀 극우야 아니면 좀 이상한 애야 아니면 좀 이상한 취급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철학적 이론들이 이제 도출되고 있는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왜 이런 게 위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공부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장식이든지 아니면 뭔가 취미든지 이런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술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침투력이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이제 200년, 300년 우리 역사를 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예술에 대한 공부가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낄 때 더 중요한 이유를 갖는지 이런 시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반부 100년, 전반부 50년, 이제 후반부 50년에 대한 이론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대학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고 좀 재미있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는 한 이제 150장 정도 준비했는데 오늘 못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좀 얻으셔야 돼요. 충격. 예술, 20세기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쇼크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에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다, 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오늘 헛들으신 거예요. 오늘은 막 머리가 아파야 돼요. 저놈이 무슨 말 하지? 왜 저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격을 좀 오늘 받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불을 꺼주시고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영화 징기스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12세기 이제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면서 마지막 전투인데 마지막 전투 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5명, 26명으로 이제 아방가드라고 하는 이제 전위 부대가 나가죠. 그러면서 대부분 다 전사를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소대장이 자, 돌격 앞으로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나가실 분, 한 분. 여기 지금 한 22분 계시네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영웅이십니다. 제가 이제, 매 학기 뭐 수업할 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질문하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불이 났는데 딱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옆방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말 쓸모없는 아버지고 나를 매 때리고 내 돈을 다 뺏어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방에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이제 5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구하겠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자 누구를 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구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구하겠다. 2명 계시네. 노벨상 구하겠다. 더 많죠. 이게 저는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한 최근 5년, 멀게는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데, 10년 전에 제가 지금 교육 경력 24년 정도 되는데, 10년 전에 아이들한테 물을 때는
전부 다 나가서 죽겠다. 전부 다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 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반 정도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애들 물어보면 전부 다 안 나간다. 그 다음에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을 구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살만한 어떤 의미 또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7차 교육과정 1996년 이후부터 충효 사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뭔 영원한 가치 또 뭔가 초월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또 우리가 죽음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왜 심각하게 벌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거고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20세기 예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한쪽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한쪽이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이런 때 그 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상징 형식을 통해서 특별히 문학이든지 뭐 회화라든지 조각 또 문학에서 또 연극, 영화 이런 데서 치밀하게 이런 어떤 복선들을 깔아놓고 있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10년 전에 했던 우리의 담론들이 지금 10년 후에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이제 대학을 나가게 되는데 제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이 안정된 사회가 저한테 주어지는 게 너무 행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제 제가 나간 뒤에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거, 또 우리가 이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뭐 도서관 강의라든지 다른 특강을 나가서 항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예술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 예술가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윤봉길 여사도 마찬가지이고 유관순 여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국가의 가장 역사적인 기록점들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왜 죽는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죽어가지고 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윤봉길 여사도 자기 부인이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아버지로서 이제 뭔가 자식들이 볼 때는 원망을 할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가져다 주면 더 좋지. 자기 있는 자금 다 독립군 자금으로 쓰고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아버지인가, 정신이 올바른 아버지인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유관순 여사도 19살, 18살 꽃다운 나이인데 그 일본인 그 순사들한테 얼마나 이제 치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자,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또 자기 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정당한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학생도 이제 마찬가지죠. 연대 다니는 학생인데, 이렇게 죽어가는 게 뭐 우리는 이제 미화하지만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제 미화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1989년이죠. 89년 이제 티에난먼 사태, 천안만 사태, 탱크를 맡고 있는 이제 이 아저씨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밀어버리면 이제 죽어버릴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나,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내놓은 이런 어떤 작업들. 자,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과연 이제 유의미한가, 또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소중한가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어떤 가치관,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제, 문화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탄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 삶들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는 인간을 신의 수준까지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이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삶들을 이루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바나나하고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바나나하고 60%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DNA를 구성하는 이제 배열 체계가 똑같다는 얘기고, 여러분 구성하고 있는 이제 DNA를 요소하고 있는 4가지 생물학적인 요소가 또 바나나도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유인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침팬치, 침팬치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똑같은지 아세요? 네, 비슷한 정도가 98.5% 정도예요. 1.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바나나야, 뭐 여러분 이제 침팬지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되게 이제 기분 나빠 하시죠. 예. 여러분들 뭐 누가 여러분한테 개 돼지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네가 뭔데 나한테 막 이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이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700만 년 전에 이 침팬지로부터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이제 갈라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700만 년이 지났지만 우리 신체나 우리 생물학적인 몸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동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존감이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자, 나는 동물인데 내 몸은, 내 신체는, 내 생리적인 활동들은 전부 다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동물이기를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물음 중에 이제 하나인데, 특별히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들을 갖게 되는데, 이걸 이제 존재 물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철학에서 항상 존재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이 세상에는 많은 이제 존재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철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제 물었던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나는 이제 뭐 유인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침팬지거나 바나나거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 거의 한 7, 80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고, 자, 이게 이제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철학적인 물음의 가장 코어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자, 답은 뻔한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존재의 부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상들이 이제 데카르트, 니체, 프로이트, 뭐 하이데거 이런 이제 실존주의 또는 이제 서구 형이사학의 가장 중요한 중축을 이루고 있는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 우리가 이제 안트로포센트리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죠. 항상 자연을 지배하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걸 이제 창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신이 우리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인간이 계속해서 산이나 강이나 이런 형태의 이제 자연물들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고, 또 건물도 짓고, 이런 어떤 생태 파괴의 모든 어떤 근본이 바로 이제 이런 인간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 특징은 바로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은 동물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기들은 자연의 주인이다, 동물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동물성들, 특별히 이제 뭐 야성성이라든지 냄새, 몸의 분비물,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인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숨기죠. 화장실 다녀오실 때도 항상 안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화장실에 전혀 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신비주의 전략을 유지하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자 선생님들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항상 이제 인간은 뭔가 그런 어떤 배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물학적인 것들을 전혀 떠나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 신처럼 올림푸스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인간의 이제 문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거나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쟤네 이제 못 산다, 그렇게 이제 그 비난한 이유들이 뭐예요? 자, 이런 어떤 이제 동물적인 요소들을 잘 감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자, 그렇지 못한 나라를 차이를 두면서, 자, 그런 어떤 이제 여러분들 중국 가면 이제 문도 없는 화장실 막 서로 이제 앉아가지고 그런 일본 화장실 보면서 굉장히 야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저희 어릴 때만 보더라도 아무 데나 가서 다 쌌어요. 그러죠. 자, 그건 이제 숨기고 싶지 않은 이제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고 또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인간은
이제 이게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어떻게든지 이 인간의 몸을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꿈들을 꾸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시황제의 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서 신처럼 또 천사처럼 계속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또 꿈을 꾸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초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위버맨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맨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간이라고 말이고, 위버는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자, 인간의 호모사피엔스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35세 내지 37세였어요.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왕들이었는데,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였어요. 가장 잘 먹고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46세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30대 후반에 다 죽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남자는 36세, 여자는 86세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쟁취를 하게 되는데, 자, 여전히 우리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제 100살까지 또는 200살까지 이제 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먹을 때 대부분 다 이제 고기를 드실 겁니다. 고기를 드시는데 우리는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품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TGIF에 가거나 아웃백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정육식당에 가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한다고 해도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고기를 먹는 그런 원초적인 것은 우리는 문명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식도락가처럼 뭔가 즐기는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사자도 고기를 잡아먹고 인간도 고기를 잡아먹는데, 사자는 저건 짐승이라 고기를 잡아먹고, 자, 우리는 이제 구름애처럼 뭔가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기를 즐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도덕이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서 또는 이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동물권 때문에 동물들도 뭔가 영혼을 가지고 있거나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1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동물들은 전혀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또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을 때도 전혀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저 어렸을 때 이제 개 잡을 때 그 개장수가 와가지고 이제 시골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를 묶어가지고 막 몽둥이로 치잖아요. 살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이제 그 불로 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또 이제 개 머리만 가지고 가요. 이렇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문명적인 걸 저희 어릴 때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개고기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과 지금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만 되면 개를 먹었었죠. 근데 그때 생각한 건 개는 이제 그런 영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개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신의 창조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특별히 인간은 단순하게 이제 생물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은 알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건 원래 이제 델포이의 신탁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너 자신 알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너는 이제 찌질하고 못났고 뭐 루저고 이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게 이제 칸트에 있어서도 인간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자, 그것은 신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됐든지 간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예나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귀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이 동물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문화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됐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무분별하게 생태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자, 인간이 이제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인간의 삶이 과연 이제 이렇게 인간 우월주의, 인간 핵심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기 반성하는 이제 철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생태 철학, 또 동물권, 그다음에 뭐 세계의 존재, 뭐 이런 어떤 사이보그 선언, 이런 이제 20세기 후반에 나왔던 이제 운동들이고, 자, 이걸 보면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 존재들을 학대하는 거,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또 자기 부정에 대한 성찰들이 또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뭔가 또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자기 자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지만 동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고 자,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은 동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뭔가 다른 걸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물성밖에 없다라면 계속 인간은 개나 돼지나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나 뭐 이런 것과 다르지 않겠죠. 자, 근데 우리가 다르다. 내가 바나나와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침팬지와 다르다 이야기하려면 뭔가 다른 거를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른 것의 출발점이 바로 예술과 종교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몸을 떠나서 내가 가지지 않은 또 내가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제 새로운 세계들, 자, 이런 세계들 우리가 이제 초월적인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20세기 이제 모더니즘 들어가면 이 모더니즘에서 자꾸 이런 세계를 만들려고 해요. 자, 이런 세계가 이제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동물성을 제거하면서 그 빈자리, 그 생물학적인 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예술과 종교 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지혁명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지혁명은 이제 기원전 7만 년 또는 이제 기원전 3만 년 이 사이에 한 3, 4만 년 정도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인데, 자, 그때 당시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8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런 이제 인지혁명을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더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혁명들을 갖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이 인지혁명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등장했던 것들이 이 예술적인 것, 또 이제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이게 이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발견됐던 빗살무늬 토기를 보시면 이건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던 작품들인데 뭐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쓰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 그릇을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장식을 집어넣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릇을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될 텐데 여기에다가 뭐 손톱 무늬라든지 세모띠 무늬라든지 뭐 생선뿌리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 넣으면서 뭔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왜 갑자기 기원전 3만 년을 기원으로 해서 이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실용적인 것에서 인간은 이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 불필요하지만 어떤 일정한 형태의 패턴이라든지 무늬들을 넣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본질인가? 그러니까 이 그릇을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면서 거기에다가 장식이든지 어떤 패턴이든지 어떤 이야기를 서술하려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릇이 나만의 독특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단독자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그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특성들, 또 단독자의 특성들,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존재들, 이걸 이제 오센터시라고 이야기해요. 진정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담아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 예술을 이제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식이든지 그냥 뭐 취미생활, 뭐 엔터테인먼트, 자, 이런 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신석기 시대에 발견됐던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은 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 인간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자신의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건 이제 주먹 도끼인데, 자, 주먹 도끼가 사용됐던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시자들이 뭐 잡아먹고 난 이제 동물들의 뼈 속에 있는 그런 이제 골수를 빼먹기 위해서 이 주먹 도끼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먹 도끼를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렇게나 돌을 깨가지고, 그냥 사용하면 이제 전혀 이제 무방하죠.
자, 이걸 이제 타제석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구석기 시대는 대부분 다 타제석기죠. 그냥 돌을 깨면 저렇게 날카로운 면이 있고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서 동물의 뼈를 이제 으깨가지고 거기서 골수를 빼먹는 거였죠. 자,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에 이제 사용됐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신석기 시대에 이제 넘어오면서 자, 이런 형태의 돌도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마제석기라고 그래요. 이제 마제석기는 비벼가지고 돌 깬 것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골수를 빼먹는데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석기 시대에 그냥 타제석기, 돌을 깨가지고 아무렇게나 뾰족한 거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실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인지혁명을 거치면서 자, 인간들이 만드는 도끼를 보면 자, 이걸 이제 섹시 도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좌우의 균형, 비례, 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사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죠. 자, 이제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할 것인가,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뭐 한 2-3달 정도 자, 공을 들여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화를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이 자,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 또 이제 초월적인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그 단독자의 경험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이제 그 인지혁명이 있었을 때 기원전 7만 경에 한 7종의 이제 인간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보게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자, 이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이렇게 생겨서 우리하고 이제 거의 엇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보다 뇌가 더 컸어요. 자, 우리가 1350cc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1500 내지 1600 정도 됐고, 자, 키도 얘네들이 훨씬 더 컸고, 덩치도 이제 훨씬 더 컸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기원전 4만 년 전에 싹 사라져요. 자,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었는데 왜 네안데르탈은 우리보다 생물학적 조건, 다시 말하면 환경에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사라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이 동굴 벽화였어요. 동굴 벽화. 이 동굴 벽화를 그렸고 또 그 동굴 벽화에 장식을 하고 또 이런 어떤 방식의 삶들을 이제 유지했던 것들이 호모사피엔스였는데, 자, 동일한 형태의 수렵과 채집 활동을 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자, 그런 활동들이 현저히 적었어요. 현저히 적고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지 않았고 전문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일한 차이였고, 이런 이제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종은 살아남았고 나머지 7종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제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일어났던 거, 이게 이제 3만 년에서 7만 년 사이 일어났던 이제 이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 인지혁명을 이제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방식, 또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새로운 형태의 인지 방식이 바로 이제 예술의 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종교처럼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출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희한한 건데, 이게 이제 기원전 3만 5천 년 전에 독일의 슈타델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나온 사자상이에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상하로 이제 조각을 했는데, 자, 머리는 사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인간의 몸으로 이제 되어 있죠. 두 발로 이제 걷고 있으니까, 두 발로 걷고 있는 직립보행하는 건 이제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인간을 대표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인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는데, 자, 슈타델의 사자상은 이제는 사자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자가 우리를 지켜준다. 자, 우리 생물학적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초월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월적인 세계예요. 자,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자가 나오면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선.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이 기원전 3만 년 전에 바뀝니다. 사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사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수호천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생각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이 예술을 통해서 이런 슈타델 조각 작품을 통해서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유발 하라리는 허구를 말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상상의 질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 책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자, 거기에서 인간이 이제 왜 네안데르탈이나 다른 이제 인종들과 다르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 조각품들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동굴 벽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술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묻는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서 토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거북이라든지 또 사자라든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동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능력들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이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들을 초월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 대부분 다 혹시 종교가 있으신 분, 뭐 기독교 가지신 분 계세요? 기독교, 예, 2분 계시고, 불교 없으세요? 천주교, 나는 종교 없다. 종교 없다. 1분, 2분, 3분. 종교 꼭 가지세요. 이제 종교를 이제 가져야 될 이유는 자,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나 아픔들이 있는데 그 고통이나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또 이제 그런 어떤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종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80억 정도 되는데 80억 인구 중에 70억 정도가 다 대부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인지혁명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를 믿지 않지만, 어떤 이제 그런 기성 종교는 아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종교가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방식으로 천국과 지옥이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세계, 자, 인간이 가보지 않았죠. 자, 가보지 않았으면서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종교성 또는 이제 예술 또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기원전 4만년에서 1만 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동굴 벽화들인데, 동굴 벽화들의 대부분 내용은 제천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냥하고 사냥해서 죽은 동물들, 또 사냥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죽음을 기리는 거예요. 죽음을. 자, 인간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인간들은 기원전 4만 년 전에 죽음을 그리기 시작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타나톨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학문입니다. 행복학과 이제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해서 전염병들, 에피데믹 하는 전염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 어떻게 살지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을 기원전 4만 년경에 호모사피엔스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엔 전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단번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짧게는 1000년 또는 많게는 이제 2만 년 계속 덧칠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천의식처럼 뭔가 이제 이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 마음을 닦는 거, 이걸 그냥 심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인데 그 거울을 어떻게 깨끗하게 닦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예술의 출발점, 또 예술의 이제 유지가 됐던 어떤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동굴들 보면 지하로 1km, 2km 들어가야 돼요. 그냥 산에 있는 동굴도 아니고 그냥 평지에 있는 동굴이 아니었어요. 자, 이거 들어가는 자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뭐 불빛이 있겠어요?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뭐 어떻게든지 불을 켜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빛을 내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수행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수행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을 또는 이제 마음을 이제 가다듬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이게 이제 마법적인 힘인데, 뭐 우리가 이제 뭐 금강경이든지 반야심경이든지 뭐 주기도문이든지 이런 것들 왜 외우는가, 왜 이런 것들 하는가, 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감동이든지 어떤 위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식, 여러분 이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제 절을 하는 거, 또 불경을 드리는 거, 뭐 기독교에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떤 모든 방식들이 지금 똑같이
이 동굴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다른 일곱 인종들은 다 죽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았는가?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유일하게 했던 일들이 바로, 이렇게 예술 활동하는 거, 종교나 문화를 가졌던 활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자, 유대해지는 어떤 삶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 인간은 생존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거대한 제국들을 만들게 되고 또 제국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커다란 문명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생각을 서로 매치시키고 생각을 교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정체성, 동일한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0세기 예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이 예술이 하는 역할들이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또 연대의식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가서 공부하거나 뭐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듣고 있는 뭐 TV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들을 완전히 잠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극단적으로 뭐 극우라든지 극좌로 이제 나눠지는 것들인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듣는 드라마, 뭐 듣는 이제 듣고 보는 드라마나 어떤 예술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지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어떤 방식의 방송을 하느냐, 영화에서 어떤 방식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이제 정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거죠. 누가 적인가, 누가 아군인가. 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서사의 매개가 되는 게 바로 다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제 괴벨스라고 하는 선전 장치, 또 러시아에서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자, 이런 것들, 또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조중동이라든지 뭐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고 또 글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책과 그다음에 이제 빈 서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도서관에 이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가시면서 오늘 이제 못 빌리겠구나. 내일 가셔서 좀 빌려가지고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세한 부분까지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예술과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똑같은 제목인데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은 이제 조지 헨릭이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의 이제 문화인류학과 교수예요. 자, 이분도 이제 동일하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이제 인지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인간의 문명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집단 두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개인이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거,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연대의식들을 갖게 되는데 그 연대의식이 바로 집단 두뇌, 컬렉티브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밈이라고 하는 문화적 유전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거 도킨스가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생물학적인 DNA도 있지만, 자, 이런 어떤 집단 두뇌라고 하는 이 밈이 있어서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똑똑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개인적인 지능보다는 집단적인 문화적 지능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주장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 집단 두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지 헨릭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세대를 거쳐서 축적해온 지식, 기술, 관습, 규범, 신앙, 제도, 자, 이런 어떤 문화적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거대한 인지 체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거나 중국에 가거나 또 뭐 동남아시아를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왜 다른가? 우리가 이걸 이제 멘탈리티라고 이야기해요. 멘탈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멘탈리티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에도 가시면 유럽에 한 26개의 나라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자, 도로를 지날 때마다, 국경을 지날 때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집을 짓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노래를 부르는가? 똑같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 그것은 바로 이런 집단 지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몇천 년 또는 이제 길게는 몇만 년씩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토양에서 만들어진 어떤 집단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거기에서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가거나 중국에 가서 불편한 것은 자,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일본을 욕하거나 중국을 욕하는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들도 이런 어떤 집단 지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어떤 갈등들이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죠. 또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집단 지성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구역에 두 마리의 사자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집단, 두 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충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싸움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로 다른 그 세계관들의 충돌들이 이 집단존의 이제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에스키모인들, 이누이트족들은 생존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복잡한 의류라든지 썰매, 사냥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데, 자, 이것들은 개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자화 되어 있지도 않고, 자, 그 이누이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집단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많이 이제 남극이나 북극 탐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생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누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키모가 살아남는 생존 문화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누이트 사회 전체가 하나의 두뇌처럼 이제 작동하고 있고, 그 멤버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불견수라고 얘기하는데,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밖에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어떤 방식으로, 아, 한국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를 이제 한 그룹에 이제 가두어두는 어떤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의 그런 이제 세장처럼 우리를 가두는 어떤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다양한 형식의 이제 그 집단 지성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서 그것들을 이제 따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전혀 우리 사회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제재가 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정통파 유태인들, 또 이제 정통파 이슬람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을, 여자들은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가발을 쓰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몸의 모든 그 털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한 10% 정도 이제 되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져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문화가 싫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3,000년 동안 유랑하면서 나라는 없지만 그 민족성을 유지했던 유일한 비결이 그 하나였어요. 그렇게 사는 정통파들. 만약에 이제 정통파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부계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유태인이야만 유태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태인들로 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이제 유지해야만 돼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유지했기 때문에 유태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3,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떠돌고 있지만 여전히 막강한 세계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것들을 유지했던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문화가 이 축적된 형태의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집단 지성 또는 집단 지능을 유지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들은 이제 예술이 했던 역할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이 집단 중에 지식 저장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아니면 민요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과거의 전통들, 농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이제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매개해주는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문화적 기억 장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USB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버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개해준 하나의 이제 채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존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고 또 사회 기본과 관련돼 있고 세계관과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 전통 500년 사회 유교 전통이 이제 유지가 됐는데 저는 이제 유교 전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선비 정신이거든요. 선비 정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지도층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시대에 특별히 이제 성리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던 하나의 이제 세교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남존여비라든지 또 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자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묘 제례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화 형태를 통해서 예술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는 지식 저장소로서의 이제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이 호주 사람들은 드림타임 그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벽화들을 그리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물의 위치라든지 사냥 또는 이제 조상들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드림락이라고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이런 그림들인데 이런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선조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생활 공간들을 만들어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조상들에 대한 선조들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프랙틱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회적 모방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따라하기예요. 따라하기. 누군가를 따라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한 명이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별로 보지 않는데 한 3명 정도가 하늘을 보면 여러분 따라서 봐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울 유런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을 자꾸 이제 모방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강한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예술이 하고 있는 역할들.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교훈이라든지 지도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 예술로서 이제 만들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춤과 노래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문자를 할 수도 없었고 문맹들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춤이나 노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세교관들이 정착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판소리 같은 것들이죠. 이 판소리 같은 게 여러분 완창하려면 4시간, 5시간씩 걸려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다 구전이었죠. 전혀 이제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도 보면 이제 2가지 서사시가 있는데 2가지 서사시가 이제 24권씩 있어요.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하고 그다음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24권씩인데 각 권당 1시간 정도 음송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를 음송하려면 24시간 걸려요.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이 2권을 하려면 이제 48시간에.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외워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는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담아있어요. 어떻게 이제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뭐 그리스 고전, 뭐 여기 이제 그리스 비국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안티고나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형성화시킨 건데, 이 안티고나에서는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또 이제 사회적 주인이 무엇인가, 또 이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철학적 성찰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에서는 자, 매번 공연이 됐어요. 매번 뭐 여름에 뭐 계속 페스티벌 때 되어주고 또 가을, 겨울에도 이제 되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에피타고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 극장인데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이죠. 물론 이제 그리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뭐 다양한 국가들에서 또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연극이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어떤 제천 의식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모방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계속 던지고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육성하는 이런 어떤 이제 사회적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판소리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술이 하는 역할이 이제 무엇인가? 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상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자, 지구는 둥글다, 1 더하기 2다라고 하는 건 전혀 목숨을 걸지 않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지구는 둥글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또 지구가 뭐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종교 재판에서 회부가 돼가지고 사형이 내려질 것 같으니까 부정하죠.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은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다. 내가 대한민국 독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윤봉길 사라든지 뭐 안중근 사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일전 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뭐 투쟁 의지가 높아지는지. 자, 그건 다 우리의 이제 정체성과 이제 관련되어 있죠. 자, 이런 정체성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거 보면 막 혐오스럽죠. 왜 그래요? 뭐 이거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빼고 세계 모든 사람이 이게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이제 이걸 보면 피가 끓는가? 우리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36년 동안 피해봤던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그 분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뭐 이렇게 경례하는 거 이게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이거를 보면 치를 떨어요.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됐어요. 저것 때문에. 자, 이제 저런 어떤 이제 십자가 모양이든지 저런 어떤 그 경례 모양이든지 저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나치 문화들, 종교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서 홍위병들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빨간색은 뭘 상징해요? 마오쩌둥을 상징하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하나의 색깔, 또 하나의 모양, 하나의 이제 움직임들이 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 지식인들 다 숙청했어요. 의사, 변호사, 똑똑했던 사람들 다 숙청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청와대 대학생들, 북경대 대학생들, 다 16세, 17세들, 젊은 애들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새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낡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것들도 문화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정체성과 관련해서 파괴적인 힘이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창의적인 변화의 실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술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험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700만 년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침팬지이고 원숭이이고 어떻게 보면 유인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숭이가 아니다, 유인원이 아니다, 난 바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부정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화석인종만 25종이 변했어요. 자, 인간의 화석이 변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기원 이제 1만 년 정도면 사라진다, 지구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인종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유발 하라니 그걸 호모데우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것인가.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의 몸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이거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진화의 역사를 해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었고, 앞으로도 이제 바뀌어 갈 거라는 거죠. 그런 실험을 뭐가 하느냐. 자, 이 예술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다다이즘이라든지 초현실주의, 뭐 이런 또 이제 추상주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실험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지각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전부 다 바꿔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효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라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존경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추상주의에서는 이제 그림이 사물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에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워야 된다. 아까 이제 미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20세기 예술에서 미가 없어져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바뀌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팝아트에서는 실제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숭고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거나 특별히 이탈리아라든지 뭐 유럽에 이제 성당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고결한 또 고귀한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마찬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뭔가 이제 숭고함을 느끼는데, 자, 팝아트가 등장하면서 이 숭고한 예술하고 자, 이제 자본주의 상업 예술 이게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루이비통을 보거나 에르메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사치품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나리자를 볼 때 그런 어떤 그런 예술적인 느낌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1950년도, 60년대에 이제 일어났던 하나의 이제 변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자, 이제 이 AI가 등장하면서, 특별히 때 이제 또 뭐 디지털 문화, AI 문화,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자, 작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작품이라고 옛날에 이제 이 물리적인 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다, 소유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또 AI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이제 카운트는 있는데 우리가 셀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그림도 그리고 또 노래도 만들고, 지금 이제 뭐 캐리어넷에서 나오는 것들처럼, 자, 이게 이제 사이버상에서 노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생활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917년에 나왔던 이제 듀샹의 변기, 이 샘이라고 하는 소변기예요. 자, 이게 이제 등장하면서,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죠. 자, 이걸 이제 망막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망막에 맺히는 어떤 상들, 그게 어떤 환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소변기인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다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눈으로는 저게 소변기인데, 지금 20세기에 저걸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바보 천치가 돼버려요. 웃긴 세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인식의 구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들, 옛날에 흰 건 희고 검은 건 검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검은 게 희고 희게 검은다라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예술이 하고 있는 무서운 변혁, 무서운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 우리가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생각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이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이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뱀이라든지 아니면 벌이라든지 얘네들은 집을 지을 때 아니면 생식 활동을 할 때 전혀 다른 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미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사각형으로 좀 집을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벌이 지나다가도 오늘은 이제 팔각형 벌이 너무 이제 20만 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건 실증이 나. 16각형으로 지어볼까? 이렇게 하지 않죠. 자, 벌이나 개미나 모든 동물들 항상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짓고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사는데, 오직 인간만 동일한 집을 짓지 않아요. 자, 피타고라스 이후에 우리가 팔음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동일한 음악이 나온 적이 없어요. 동일한 음악이 나오면 다 표적이라고 이해해버려요. 자, 왜 그러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메타인지죠. 이게 메타인지를 실험하는 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노벨티라고 하는 새로움이에요. 혁신이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바로 이런 어떤 메타인지적인 방식이고, 자, 이게 이제 집단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집단 두뇌가 이용하고 있는 예술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50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머리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죠. 좀 그랬으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잘 드린 거고, 한 10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예술의 역할 중에 이제 네 번째죠. 좀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우리의 이제 감동 또는 이제 감정, 우리의 이제 정서를 이제 어루만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계몽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가 싸웠던, 거의 이제 100년 이상 싸웠던 이제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 또는 이제 인식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였고요. 특별히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런 어떤 작업들, 특히 이제 수학 또 이제 물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발달하면서 인간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힘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13가지의 어떤 원소를 가지고서 세계를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과학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런 반면에 과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또 그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런 어떤 영역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이라든지 죽음, 또 영혼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감정 문제, 자 이런 것들이란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합리적으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지 박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내가 엄마를 공경해야 되고 엄마한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뭐 교수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 근데 싫어!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따로 노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의지 박약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내 지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들. 자, 그게 이제 바로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단순하게 이게 이제 감정이고, 그래서 이제 무의식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툭툭툭 올라오면서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바이털 사인은 우리가 이제 맥박이라든지 혈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이털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가시면 뭐 바이털 사인이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바이털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예술이 하는 역할도 우리의 감정적 흥분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예술도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것들이 죽어 있거나 그래서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감정적인 이제 분출들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이제 콘서트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호화마토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감상하실 때 펑펑 운 적 있으세요? 펑펑 운 적? 저는 이제 루브르 갔을 때 펑펑 운 적 있어요. 감동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그 누르는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작품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이제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의 어떤 이제 미묘한 힘들이 바로 이제 예술이 단순하게 이제 죽어 있는 시체처럼 뭔가 아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을 지금 우리가 떨쳐버려도 생각이 하나의 장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습관이거나 아니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이입을 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제 뒤바뀌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 또는 이제 생명의 신화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림 조각에 불과하고 뭐 소리 조각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이제 유태인 철학자가 나라고 내가 맺는 관계를 유와 다우라고 하는 말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너란 얘기예요. 너라는 얘기인데, 너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유가 두 가지 나누는데, 이제 다우는 약간 이제 고대 영어이고 약간 존칭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와 너의 관계, I and you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냥 평범한 관계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의 생활이 그냥 나의 반경 속에서 또 너의 반경 속에서 그냥 이익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와 다우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는, 자, 이건 이제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흥분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남편분들 또 이제 아내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나하고 유의 관계인지 나하고 다우의 관계인지 여러분들 성찰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막 화딱지가 나거나 내가 굉장히 뭐 행복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제 다우의 관계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말해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와 유의 관계예요. 자, 도종환 시인이 쓴 이제 가구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는데, 거기서 나의 부인은 가구라고 얘기하거든. 가구는 삐딱거리는 소리가 나지, 가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가 그냥 그 가구, 내가 가구를 만지는 거, 뭐 가구를 아무리 만졌다 가구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오면 너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또 분노하거나 뭐가 이제 일어나는 어떤 과정들은 자, 이런 어떤 인격적인 이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 롤랑 바르트는 이런 것들이 예술 속에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그것들을 설명할 때, 자, 의미의 저항지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자, 의미의 저항지대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의미가 포착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초월적인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거나 아니면 모나리자를 그림을 때 자,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자, 1분 2분 이야기했다가 하면 형태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이 막혀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의미의 저항이다. 의미가 더 이상 사용이 되지 못하는 지점, 의미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의미의 저항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 이 예술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꿈틀거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삶의 흔적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삶의 흔적들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경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발작들이 일어나요. 뭔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이 여기에 담기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그냥 뭐 바나나에 불과하고 하나의 이제 뭐 소변기에 불과하고 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이런 의미 저항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거기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런 어떤 느낌들이 발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걸 이제 롤랑 바르트는 이미지의 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의미의 저항지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이미지가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살아있음의 잔여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각적인 충격, 또 시간성, 또 물질적 실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추억을 떠올릴 때, 뭐 우리가 7080 팝송을 이제 듣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뭐 박물관에 가가지고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자, 그런 것들 작품들을 보면서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소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적인 이동들, 공간적인 이제 이동들이 이루어지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언어로 활용되지 않는 어떤 살아있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나기 싫고, 어떤 방식으로 보면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들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마들린을 먹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작품들 읽으면서 이제 막막하게 느끼는 어떤 감정들. 자, 이런 것들이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이제 살아있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읽었던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나오죠. 페테스베르크 대학에 다니는 법과 대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엘리트였죠. 사회적 엘리트인데, 이제 사회적 엘리트가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는 이제 또 잠정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이 고리 대금업자인 그 할머니를 죽여가지고 사회적인 악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죠. 그러면서 또 엉겁결에 이제 그 동생까지 죽여버리는데, 자기가 이제 이 두 여자를 죽였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기쁠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생각은 한 명의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악을 제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를 죽이고 뭐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을 이제 죽이고 나면 세계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나폴레옹이 안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이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전혀 없죠. 자기는 하나의 그냥 무지몽매한 하나의 대학생에 불과하고 이념에만 불타오르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 때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피를 먹고 사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 자, 그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제 이어져 가는 어떤 시간적 공간 또는 이제 시간적 이동 또 공간적 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든지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어떤 추동적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잘 아시죠? 이제 이런 어떤 그림,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서 대부분 다 뭔가를 떠올리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 대해서 떠올릴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가난이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고아의 삶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이제 예술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애매한데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형태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그 전쟁의 테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퓰리처상을 이제 받았던 것들이고, 자, 이런 어떤 이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양한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설명한다라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격하지만 동시에 늦었다라고 하는 어떤 후회감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회에 대한 어떤 적개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뭔가가 느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글부글 이제 끌어올리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전쟁의 장옥상이라든지 뭐 민간 희생, 또 미국의 나쁜 놈들이다, 뭐 다양한 방식들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뇌 속에, 우리 머릿 속에 이제 아주 강렬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박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 리더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특별히 이제 어디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소설이든지 뭐 음악이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작품에서 그런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뭐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왜 인문학이 이제 중요한가, 왜 예술이 이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졌을 때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 근데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걸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면서 평생의 화두로 삼게 되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보다 더 고상한 삶을 만드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르트르가 지적하고 있는, 자, 되살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말장난인데, 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재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재현시킨다. 그래서 이제 미술이 하는 거 무엇인가, 예술이 하는 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현한다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롤랑 바르트는 되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던 거, 그냥 암울했던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흑백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내가 인격적인 만남, 아까 이제 아이앤다우의 관계로 가면서 거기서 그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아니, 계속 생생하게 자기가 이제 떠올리는 이런 어떤 감정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술의 역할이다,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레저렉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장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그냥 신화적인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자,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 혁명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빠져나갈 수가 없죠. 자,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니아한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 왜? 내가 미치는 거죠, 그걸. 자, 아무리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는데, 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미지들, 내가 생각했던 삶의 어떤 양태들이 다르게 자기가 다가오면서 라스콜니코프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수하게 되고 나중에 8년 동안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여하는 삶들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술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신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자, 이런 문제들과 이제 빗대어 생각해 볼 때,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예술이 이런 어떤 신화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어떤 관념들을, 자, 불러일으켜주고, 그런 어떤 관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끊임없이 현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꿈꿔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것과 관련해서 가끔씩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년 반 됐는데, 근데 이제 2년 반 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그 장례식 때 썼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 자동차 트렁크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도 못 꺼내요. 보면 우니까. 네. 저는 아버지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정말 나쁜 아버지고,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근데 저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맺어진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 이제 너무 원망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계속 기숙사 생활했고, 유학도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 안 보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사진을 보면, 사진이잖아요. 사진인데, 계속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닫고 다시 닫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예술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제 다 그런 어떤 좀 경험만은 다르지만 어떤 경험,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누르는, 자기 자신을 계속 이끌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이 이미지의 마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초기에 바르트르는 이 기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형태들, 패턴들, 이런 상징들이 있고, 그런 상징들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기호학을 통해서 예술을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나 어떤 이제 패턴, 무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호학적인 방식들, 해석학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르트르는 여기에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어머니 사진인데, 엄마가 이제 겨울 정원에서 찍은 이제 마지막 남긴 사진인데, 그 사진을 아무리 뜯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막막함들, 그걸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 그게 사진에 불과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진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은 계속 되살아나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뭐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제 어머니 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 할 때 꼭 어머니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를 말해보라고 그러면, 학생들 제가 뭐 50명, 70명 할 때도 이제 50명, 70명 중에 3분의 1은 다 울어요. 다 울거나 다 밖으로 나가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이제 응어리져 있고, 자기의 삶을 그 총체적으로 만들어갔던 어떤 중요한 특성인데, 그거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호학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트르는 이미지가 이성적 분석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 이제 정서적 충격을 준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르트르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투디움이라고 하는 거죠. 스투디움은 이제 이 그림이나 예술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하는 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문화적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회학적인, 기호학적인, 역사적인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평가들이 하는 것들이죠. 뭐 이 그림은 어때요? 뭐 이 작품은 어때요? 막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죠. 2박 3일, 뭐 4박 5일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비평가들이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뿡쿠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뿡쿠툼. 자, 이건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 자, 뿡쿠툼은 이제 라틴어로 뿡고라고 하는 건데, 뿡고는 때리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과거 수동태 분사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예술 작품 보면서 내가 맞는 거, 쳐맞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예술 작품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또 예술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유는 이런 고통,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고통, 우리가 결코 살려놓고 싶지 않는 고통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정화시키는, 자, 이건 이제 그리스 사람들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카타르시스가 있으려면 그 앞에 반드시 고통과 연민이 있어야 돼요. 고통과 연민. 누가 죽거나, 누가 아프거나, 누가 맞거나. 이게 비극의 구조예요. 그냥 우리에게 카타르시스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밑바닥으로 지하 100층, 지하 200층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어떤 형태를 갖는, 가장 좋은 비극이 무엇인가. 이 고통과 연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구조화된 작품들.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 비극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자, 얼마나 자기의 삶이 한탄스러웠겠어, 오이디푸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엄마하고 결혼하죠.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딸 둘을 낳아요. 근데 아들 둘이 또 서로 싸워가 또 죽어요. 자기 먼저 나서. 또 자기 딸도 죽죠. 그러면 자기 눈을 뽑아버려요. 이 고통과 연민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뿡쿠툼이라는 거죠. 내가 쳐맞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술 작품,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흔적, 나의 어떤 정서적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루만지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터치하는 이런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 감상할 때
막 이제 그 사람 뭐 화가가 뭘 그렸는지, 화가의 뭐 작품 생활, 뭐 역사적인 거, 그다음에 그림의 특징들, 자, 이런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거는 다 이제 요즘에 챗GPT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거 갖고 전혀 여러분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미술관이라든지 음악 뭐 가서 그냥 한 작품을 보고서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걸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릴 거예요. 뭔가를 때릴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작품을 본다는 거, 작품을 이해한다,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뭘 그렸나, 그걸 막 여기서 이렇게 스튜디움처럼 막 지식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들, 나의 어떤 이걸 이제 레드 버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만 건들면 우리가 막 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걸 레드 버튼이라고 이야기하는 빨간 버튼이죠. 자,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의 효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자꾸 이거를 무의식으로 감추고 무의식으로 이제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연고 없다처럼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놓여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자동차 트렁크를 못 여는 것처럼 열면 아버지 사진이 보이니까 계속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 이게 이제 바로 바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이제 감정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노출시키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치유하는 정말 중요한 게 치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건 봐가지고 그냥 울고 그냥 슬프고 끝나버린다면 예술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처만 주면. 근데 이제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위로함을 얻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감을 얻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르트르가 이야기하는 푸크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상실과 부활의 감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르트르가 우리가 왜 예술을 해야 되는가 또 예술이 왜 우리 삶에서 이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예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해보시면 금방 깨달으실 텐데 여러분 어머니 사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이제 여러분 사진 가져다 놓고 어머니 눈을 칼로 찢어버리라고 가위로 찢어버리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사진에 불과하죠. 이건 그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짜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 어머니 사진을 가위로 오리거나 칼로 난도리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죠.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사진에 불과하다는 거. 자, 이게 바르트르가 얘기하는 푸크툼이에요. 이 사진 자체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삶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물고 있는 푸크툼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엄마의 유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단독자의 경험, 인격적인 경험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제가 좀 또 제목을 좀 잊어버렸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젊은 아가씨가 이제 그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소설가를 사랑하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젊은 조수가 이 이제 젊은 처자하고 이제 정부에 나가지고 가면서 은교 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 여자애가 머리핀을 떨어뜨려요. 머리핀을 떨어뜨리는데 이제 앞에 있는데 이제 그걸 주스려고 가죠.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거 내가 사줄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 공장에서 그런 똑같은 머리핀은 수만 개가 나오죠. 근데 엄마가 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예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예술이 갖고 있는 푸크툼이 어떤 역할인가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 스토리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제 아들 이삭을 좋아하니까 이걸 나한테 바치라고 얘기하죠. 아니 뭐 이삭을 준 다음에 3삭 주는 것도 아니고 4삭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단독자의 관점이에요. 아주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도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갈등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항상 집에다가 가져놨던 이제 80년대 누군지 아세요? 왕조연. 저의 로망이었죠. 지금도 이제 뭐 할머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 보면 저희 80년대, 70년대 뭐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땠는지 또 저의 개인적인 생활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적이고 마법의 부활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마르틴 이제 하이데커의 이제 세계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더 이상 이제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 픽처, 월드 픽처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 근대적인 사고방식인데, 근대적인 사고방식, 특별히 이제 이 계몽주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제 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자, 그것들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자, 빛이 있어야 보는데, 근데 빛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광자라고 얘기하는데, 광자는 밝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망막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뇌를 까보면 전혀 빛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트밀처럼 우리 뇌라고 하는 건 시커먼 구멍에, 아니, 시커먼 하나의 이제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고, 자, 우리 시각빛이라고 하는 머리 두뇌 뒷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빛도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분 걸려요, 8분. 자, 우리 보는 건 전부 다 8분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 다시 말해 우리 뇌가 만들고 있는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월드 픽처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 그 아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빛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제 상호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오트밀처럼 생긴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영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계들을 만들어야지.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철학자는 세계는 세계에 대한 상을 말하는, 세계상은 세계에 대한 상을 말하는 것이 상으로 생각되고 파악되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항상 이미지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의 전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코페르니쿠스가 실제로 이제 그 천동설의 지동설을 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또 17세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실제 사물이 존재하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실제 사물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꿈꾸느냐,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현실과 꿈을 구분을 못해요. 현실과 꿈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실제적으로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진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만화책에 나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꿈꾸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들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소년들이 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할 때, be ambitious라고 이야기할 때, 그 ambitious라고 한 말이 꿈을 갖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들을 완전히 바꿔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 여러 이제 뭐 여자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는 게 거의 금기시 됐어요. 2500년 전에 플라톤 국가에서 여성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된 게 1차 대전 이후예요. 2500년이 걸렸어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 근데 그때는 여성은 절대로 정치 참여도 할 수 없고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노예는 말하는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이에요, 맨. 우먼은 맨이 아니에요. 그러죠. 말 자체가. 근데 그렇게 여성도 실질적으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비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세계를 이제
뭐 영화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세계가 이제 곧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냥 장난이 아니라 이런 어떤 방식들로 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고차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어떤 기술들이 또 우리 어떤 삶 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넬스 굿맨은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세계는 상이다, 세계 픽처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실제 세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고 그 실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어떤 그림들, 자,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넬슨 굿맨은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아예 실제 세계는 없고 실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자체를 넘어서는 존재, 또 실제 세계, 또 이런 어떤 실제 본질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자, 존재하는 것은 상이한 시대, 상이한 장소마다 상이한 종류의 시대상이 있었다, 시대의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시대상 있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뭐 천사도 있고, 자, 그런 방식으로 천년간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자,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저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자,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섹시즘이라고 하는 여성 차별주의 아주 당연했어요. 자, 그리고 노예제도도 아주 당연했죠. 근데 지금은 노예나 여성에 대해서 차별주의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은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이제 시대에 대한 그림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넬슨 굿맨은 그림은 세계를 비출 뿐만 아니라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미메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그대로 베끼는 거, 그대로 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넬슨 굿맨은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세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니가 나와가지고 뭐 해줘 그러면 만들어지는, 자, 이런 세상이 실질적으로 넬슨 굿맨이 만든 그런 어떤 세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하게 그림이나 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모사, 아까 이야기하는 미메시스가 아니라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미메시스, 뭔가 실제가 있고 실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굿맨은 이제 그게 아니죠. 예술은 이 세상을 만드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뒤로 이제 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수학적 모델, 또 어떤 이제 그 언어적 모델, 또 어떤 이제 그 예술적 모델,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세계에 대한 다중 세계, 다양한 세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이든지 로봇이든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불과 100년 전, 아니 500년 전, 400년 전에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기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또 다른 또 미래 세계를 계속해서 한층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예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학에서도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인데, 특별히 이제 이론 물리학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론 물리학 보면 완전히 소설을 써요. 실험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실험 물리학은 더 검증하는 것들인데, 자, 이론 물리학은 뭐 다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어떤 방식들이 이제 굿맨이 이야기하는 이제 세계상의 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로 끝나거나 농담에 이제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21세기는 이제 왜 이게 위험한 발상이냐면 그 이미지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추게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복제형 둘리예요. 복제형 둘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단순하게 만화, 그림 이런 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진짜 생명체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공수정과 관련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학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 더 고급화 또는 이제 더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신이 그 야훼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창세기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임하고 대의라고 했는데 신의 형상대로 만든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지금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는. 지금 옛날엔 뻥이었지만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불과 이제 4년, 5년 만에 우리는 이것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에 놓여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미첼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그림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한 200페이지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이제 1996년에 지금 복제형 둘리가 탄생했었고, 물론 이제 이 실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들이 죽었죠. 이제 그런데 이 단계에 올라왔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불완전한데, 이게 지금 이제 벌써 이제 30년 전이죠. 지금 이제 인간도 복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부로 아직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대예요. 그런데 생명률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하는데, 지금 어느 국가에서든지 이거를 허용하는 나라가 생길 거란 말이죠. 이게 돈이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시면, 아시죠? 자기 인간 복제를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아플 때 장기를 이 사람들 죽여가지고 떼어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여러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지금도 미국에서는 자기 머리만 냉동시켜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7천만 원이고 자기 전체 몸까지 냉동시키는 게 지금 1억 2천인가 이래요. 이거 유발 하라리가 쓴 말이에요. 호모데우스에서. 자, 그게 뭐냐면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병이 난치병인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되면 그때 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불사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이제 엄청난 파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축복이나 이제 파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취미나 장식이나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또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시뮬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비슷한데 동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에 이제 살고 있고, 자, 이런 사회를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완벽한 이미지가 또는 완벽한 어떤 존재가 이 세계를 초월해서 뭐 천국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세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데아의 세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세계가 바로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공장에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는, 어디 대학의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언캐니하다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 이런 사회가 과연 이제 행복한 사회인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미지를 찍어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도래했는데, 자, 이게 이제 프로이트는 언캐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언캐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낯설고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실제적으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 기술이 발전해서 내가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자, 이런 사회가 됐을 때 과연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방식의 사회가 과연 이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 또 굉장히 희망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있는 실사 인형도 나오죠. 이건 아직까지 이제 가짜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서는 지금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진짜 사람 목소리를 지금 복제하죠. 요즘에 지금 뭐
어디죠?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아들 목소리랑 똑같아요. 내 어머니 목소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영상 통화도 해요. 영상 통화 AI 합성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이제 보이스 캠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50대, 60대인데 거기에 막 이쁘장한 20대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오빠 사랑해요. 뭐 오빠 난 한국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꼴랑 넘어가죠. 그래서 막 매덕 붙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아예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인데 남자에다가 영상 입혀가지고 여자로 완전히 영상 조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빠 나 돈 떨어졌어. 돈 좀 붙여줘. 자기 딸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사회에 이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예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뭐 이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자, 불과 이제 우리가 한 100년 동안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35,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3만 년 기간을 좀 쭉 예술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죠.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인지혁명, 특별히 3만 5천 년 전에 우리가 동물벽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슈타델의 이제 사자상을 보면서 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문화와 문명의 세계로 이제 옮겨가게 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다시 말해 침팬지인 인간을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그것 때문에 나머지 8종들은 다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만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생존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제 바이탈이 쌓이는데 그림이 아니다. 그림은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푸구툼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어루만지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형태의 어떤 삶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하고 넬슨 굿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그림에 또는 이제 조각에 남아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기초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무섭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맘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살아있는 토끼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예술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 기업가들, 엘리트들, 또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예술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를 만들어가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취미다, 그냥 장식이다, 그냥 노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에 따라서 이 세계가 바뀔 수 있어요. 특별히 50년 뒤에, 100년 뒤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그 다음에 정말 소중하게 인생에서 지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예술이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과학기술이 아니라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어떤 지식들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보면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이제 삶을 살면서 거기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카라마조프의 그 아들들 거기서 보면 초반부에 그 이제 형제들의 어머니 첫째 어머니가 둘째 어머니가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 이제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섹스피어의 오펠리아를 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절벽을 발견하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그게 오펠리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을, 죽긴 죽되 아름다운 죽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인데 말씀드렸지만,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아름다운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톨스토이가 이야기할 때 이제 좋은 예술도 있고 안 좋은 예술도 있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다 예술이 아니라 질적인 어떤 차이들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술을 좀 선별하셔야 되고,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대상들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나에게 대표적인 작품들,
대표적인 어떤 등불처럼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총 896년부터 이제 21세기 초반까지 예술이 이제 10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